다음은 메모리 계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시스템 설계 요소를 알아보고요. 메모리 계층 구조가 뭔지 알아보고 메모리 계층 구조의 근간이 되는 참조의 지역성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계층적 메모리 시스템에서 설계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시스템의 설계 요소는 용량, 접근 속도, 비용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용량은 커질수록 좋고 접근 속도는 빠를수록 좋겠죠. 비용은 적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나 메모리 설계자는 접근 속도가 빠를수록 비용이 상승하고 용량이 증가할수록 속도는 저하되는 데는 이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메모리 특성 차이를 고려해서 메모리를 계층적으로 배치해서 최적의 메모리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즉 평균적 메모리 접근 속도를 높이면서 가격대 성능비도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계층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모리의 계층 구조. 이런 메모리의 계층 구조는 서로 다른 접근 속도와 용량을 갖는 메모리를 계층적으로 배치한 구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메모리 계층 구조 리스트를 보면은 레지스터, 캐시, 여기 캐시는 레벨 1 캐시, 레벨 2 캐시 이렇게 구분지어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디스크 캐시, 디스크, 옵티컬, 테이프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별로 나눠서 그 계층을 구분 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 피라미드 형태의 제상단에는 CPU가 있고 CPU에서 가까울수록 CPU에서 멀어질수록 가까워질수록 속도는 빠르고요. 용량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격은 높아지고요. 따라서 CPU에 가장 가까운 레지스터나 캐시, 메인 메모리가 인보드 메모리에 속하고 마그네틱 디스크의 하드디스크가 되겠죠. 각종 CD, DVD가 아웃보드 스토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 스토리지는 실제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필요시에만 연결해서 쓰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기 탭이랄지 MO, 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웜 장치로는 Write Once, Read Many라고 해서 이런 디바이스를 통칭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메모리 계층 구조의 특성은 하위 계층으로 내려갈수록 비트당 비용, 코스트는 감소하고 용량은 증가합니다. 접근 시간이 증가하죠. 속도는 느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PU의 메모리 접근 빈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라키를 보여준 아까 그림에서 같이 레지스터, 프라이머리 캐시, 세컨다리 캐시, 즉 L1 캐시, L2 캐시, 좀 캐시가 있고요, 레지스터가 있고, 메인 메모리 있고, 그다음에 세컨다리 메모리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밑으로 갈수록 사이즈는 커지고요, 그다음에 위로 갈수록 스피드는 빨라지고,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코스트는 증가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모리 계층 구조는 상위 계층은 하위 계층의 일부를 복사한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사본. 그리고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데이터의 일관성, 즉 데이터의 컨시스턴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컨시스턴시 유지 비용, 즉 일관성 유지 비용이 클 경우에는 계층 구조가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계층 간의 데이터 전송 단위와 메모리 용량이 계층 구조 성능의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겠습니다. 메모리 계층 구조에서의 데이터 전송 단위를 살펴보면요, 워드 또는 블록 또는 페이지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CPU 레지스터와 캐시 메모리 사이는 워드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반면에 캐시 메모리와 메인 메모리 사이는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블록은 메모리상에 연속된 어드레스에 저장된 데이터 집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와 보조기억 장치는 페이지 단위로 운영을 하는데, 페이지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이 페이지 단위 관리는 운영체제에서 관리하고요,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성능 향상이 가능하겠습니다. 메모리 계층 구조에서의 동작 특성이라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적중과 실패가 있습니다. 즉 히트와 미스가 있습니다. CPU가 요청한 데이터가 상위 계층에 존재할 때를 히트라고 얘기하고요, CPU가 요청한 데이터가 상위 계층이 없을 때 이때는 실패라고 얘기하고, 실패 시에는 요청한 데이터를 하위 계층 메모리에 또 가져와야 됩니다. 이러한 히트 또는 미스, 즉 적중과 실패의 측정 단위로는 적중률과 실패율을 쓰는데요, 히트 레이쇼, 미스 레이쇼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트 레이쇼는
데이터 요청 횟수에서 히트한 횟수, 미스 레이쇼는 데이터 요청하는 횟수에서 미스 레이시 되겠죠. 미스 횟수가 되겠죠. 따라서 적중률에서 그러니까 1에서 적중률을 빼면은 실패율이 되겠습니다. 적중률은 메모리 계층 구조의 성능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즉 적중률이 높아야 계층 구조를 사용한 목적이 충족되는 거죠. 자, 메모리의 평균 액세스 시간을 메인 메모리와 캐시 사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CPU가 이렇게 있고 CPU 내부에는 당연히 레지스터가 있지만 레지스터보다는 다른 레지스터는 내부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내장 메모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것은 캐시하고 메인 메모리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CPU하고 메모리하고 직접 이렇게 연결될 수 있지만은 이 메인 메모리가 CPU에 너무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캐시를 둬서 블럭으로 카피한 다음에요. 이거 블럭 단위로 크게 카피한 다음에 CPU하고는 바이트 단위로, 즉 워드 단위로 액세스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런 식으로 해서 캐시는 메인 메모리에 보다는 훨씬 빠르겠죠. 용량은 작고. 이런 구조를 갖는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 액세스 시간은 캐시의 히트레이트, 즉 캐시 접근 시간, 캐시를 사용함으로 해서 히트레이트 플러스 되냐면은 1-h부터의 TM 플러스 TC입니다. 즉 메모리 접근 시간하고 캐시 접근 시간을 합한 거, 즉 캐시 미스가 일어나면요, 즉 여기서 먼저 CPU는 얘를 먼저 찾아보면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가 여기 있는지 찾아보고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있으면은 히트죠. 히트레이트가 H니까 히트될 때 캐시 역세 속도만 감안하면 됩니다. 근데 미스가 났을 때 여기 찾아봤더니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메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캐시에 넣고 액세스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패할 경우에는 캐시 액세스를 하고 메모리 액세스하는 타임이 다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인 메모리가, 즉 메모리 속도가 캐시보다 느린 경우, 즉 캐시가 메인 메모리 훨씬 빠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약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히트할 때는 캐시 액세스 타임, 미스할 경우에는 메모리 액세스 타임이 성능을 좌우한다고 이렇게 개략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히트 났을 때 타임은 히트 미스를 판단 시간 플러스 상위 계층 메모리에 접근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스 페널티는 상위 계층 메모리 블럭을 하위 계층 메모리로부터 읽어서 교체하는 시간 플러스 CPU에 해당 블럭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트 타임은 이 경우에는 히트인지 미스인지를 판단하는 시간 플러스 이거는 캐시에 해당하겠죠. 상위 계층 메인 메모리보다 상위 계층은 캐시의 액세스 타임이 되겠죠. 그다음 미스일 경우에는 하위 계층은 메인 메모리가 되겠고 상위 계층 메모리는 캐시가 되겠죠. 캐시 메모리 블럭을 하위 계층 메모리부터 읽어서 교체하는 시간, 즉 읽어서 캐시에 넣고 캐시에서 CPU로 액세스하는 시간이 되겠죠. 교체하는 시간 플러스 CPU에 해당하는 블럭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미스가 날 경우에는 피할 수가 없겠죠. 다음은 참조의 지역성이란 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의 지역성은 로컬레티브 레퍼런스라고 해서 기존 프로그램들의 실행 패턴을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메모리 참조는 근거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거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즉 메모리 액세스가 어떤 일정한 크기의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메모리인 경우에는 루프나 서브루틴, 즉 함수들을 생각하면은 루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코드 블록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죠. 그럼 이 근처에서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함수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다음에 데이터 메모리인 경우는 클러스터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다. 즉 테이블이나 그다음에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메모리 블록, 제한된 영역에서 데이터를 액세스하게 된다는 거죠. 즉 액세스의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인 경우에 액세스의 범위가 근처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참조의 지역성, 즉 로컬레티브 레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지역성의 원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참조의 지역성을 지역성의 원리라고 프린시플 오브 로컬리티라고도 얘기합니다. 먼저 이 참조의 지역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적 지역성입니다. 템포럴 로컬리티. 즉
최근에 사용한 데이터가 가까운 미래에 다시 사용될 확률이 높은 경향을 말합니다. 프로그램의 반복문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명령의 루프 실행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공통 변수들이 시간적으로 자주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시간 내에 사용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간적 지역성입니다. 스페셜 로컬리티라고 해서 최근에 사용한 데이터의 위치에 근처에 저장된 데이터가 사용될 확률이 높은 경향이다. 즉, 최근에 사용된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 이 근처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명령의 순차적 실행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데이터 배열이나 테이블 등이 이런 공간적 지역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령어와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이 지역성의 정도는 프로그램마다 서로 다르게 되겠고, 참조의 지역성은 메모리를 계층적으로 이용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즉, 참조의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계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이렇게 메모리를 계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메모리 접근 속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층적 메모리 시스템의 설계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매핑이 되는데요.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상위 계층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매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메모리 계층이 이렇게 있을 때 하위 계층의 메모리를 데이터를 읽어서 상위 계층에 갖다 놓는, 즉 복사하는 이 방법에 있어서 하위 계층의 특정 메모리 공간을 상위 계층에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 하는 방법, 그 방법이 매핑, 즉 사상이 되겠습니다. 교체 방법은 두 번째 그 설계 요소는 교체 방법인데요. 리플레이스먼트라고 얘기하는데,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상위 계층에 저장할 공간이 없는 경우 상위 계층의 공간 마련을 위해서 축출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하위 계층에서 데이터를 위로 복사하려고 하는데 위에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을 때 상위 계층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축출해야 합니다. 바깥으로. 그래야지 공간이 생기겠죠. 그 축출한 공간에다가 자기가 원래 카피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때 누구를 빼내고 누구를 축출하고 누구를 축출할지를 선정하는 것을 갖다가 교체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쓰기 방법입니다. 상위 계층의 데이터를 변경할 경우 하위 계층의 원본을 변경시키는 시점을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그리면은 상위 계층에 즉 여기 위에 있는 CPU가 여기다 데이터를 떴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계층은 사실은 복사본이죠.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이 아니죠. 원본은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CPU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했을 경우, 데이터를 수정했을 경우 이 데이터를 수정한 것입니다. 즉 복사본을 수정하기 때문에 이 원본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본을 언제 수정하느냐 하는 것이 쓰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쓰기 방법이라고 한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와 같이 라이트 하는 팔리시, 라이트 정책이 되겠죠. 이와 같이 계층적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이같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상위 계층 메모리에서의 적중률 향상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즉, CPU가 요청하는 데이터가 상위 계층 메모리에 존재할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줘야 되겠죠. 또 상위 계층 메모리의 접근 시간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즉, CPU가 요청하는 데이터를 상위 계층에서 읽어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또 상위 계층 메모리에서 미스 발생 시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상위 계층에서 미스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하위 계층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이때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데이터 일관성 유지 및 그에 따른 오버헤드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상위 계층의 데이터를 변경했을 경우 동일한 위치의 하위 계층의 데이터도 동일하게 변경해야 하며 그때 필요한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메모리를 설계를 합니다.